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대학역에 있는 인차인하고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어, 그 권리 분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살아있는 생생한 경매 물건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게 지금 부산지방법원 지금 9차에 10월 25일 날 매각 기일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회 유찰될 때마다 20%가 물건 구분 없이 저감되고요. 서울 이외 경기도나 부산 지방은 30%씩 저감돼요. 이렇게 계속 저감되잖아요. 이렇게 저감되면 이게 싸다고 바로 들어가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그 대항력 있는 이분 고씨 이분의 대항력 있는 임차 보증금이 1억 8천이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입이 2019년 12월 18일인데 확정일이 12월 5일 배당 요구됐어요. 자,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하고요. 이 경우에 이것도 담보를 줘야 되지만 그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이거 매각 물건을 세서 법원에 나와 있는데, 각구 6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 순위 보증 가등기인지 권리 신고도 없고, 가등기가 말쓰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고요. 그리고 이게 등기부에 보면 매매 예약으로 돼 있어요. 매매 예약은 담보 가등기인지 순위 보증 가등기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으로 돼 있어요. 어, 부동산 등기부를 모르시는 분들은 전문가라고 해도 매매 예약으로 되어 있으면 이 순위보전 가등기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실무에서 그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것도 90%는 맞는데 10%는 틀려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제척기간이 10년인데 가등기 요거 10년 지났으니까 말소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위험해요. 시효 중단도 있고 제척 기간에 대해서 점유해가지고 중단되는 경우나 여러 가지 그 소멸시효에 적용되는 거니까 제척 기간에 적용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예상되지 않는 그 권리나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경매하실 때는 그 항상 어떻게 이제 그 경매 잘못 받을 때 빠져나가는 방법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경매를 받으면 내가 오늘 낙찰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초일 불산이 내일부터 기산해서 일주일 될 때 매각 결정 기일인데, 요때 할 수 있는 게 매각 불허가 신청이에요. 이제 그 민사집행법에 보면 집행이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매각 불허가 신청이에요. 민사집행법 124조에 있는데 1호부터 7호까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경매도 한 26년 하고 법무사로서 10여 년 동안 오랫동안 하면서 제 사건도 많이 하지만 손님들 사건도 많이 하는데요. 요서 어떻게 내가 잘못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생각해나고, 또 이제 일주일이 또 지나면 확정이 돼요. 이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적시항고인데, 적시항고는 내가 매각 불허가 신청했는데 인용 안 됐다는 것은 매각 허가가 된 거잖아요. 매각 허가에 대한 적시항고를 하는 건 일주일인데, 요 때는 주의할 게 그 항고 보증금을 걸어야 돼요. 2002년 이전에는 옛날에 내가 쓰는 가격의 10%를 그러니까 보증금으로 냈어요. 만약에 최저 매각 가격이 9억인데 내가 10억을 써내갖고 낙찰 받으려면 10억에 대한 10%인 1억을 보증금으로 냈는데, 2002년 이후에는 최저 매각 가격 9억에 대한 10% 9천만 원 내요. 근데 요 방금 말한 적시한 거는 항고 보증금처럼 옛날처럼 그 10억에 10%를 1억을 내야 돼요. 지금 9천도 잡혀있고 1억도 잡혀있잖아요. 날릴 수가 있어요. 다 날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14일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매각 대관기일을 30일 줘요. 이렇게 30일 하라고. 요때 할 수 있는 게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이에요. 이거는 6호 사유, 아까 124조 6호 사유만 되는 거고요. 적시항고 이런 거는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적시항고 할 수 있는 요령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내가 그 경매 낙찰이 안 되면 차선이 매수 신고이나 다른 내가 이 물건을 못 받으면
소유자나 그 이해관계인들하고 합의를 통해서 하려고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적시항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하다 보니까 2002년 이후에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판사님이 항고 보존 공탁을 해가지고 기각되면 몰치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막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매가 정지된 상태로 쭉 가요. 그래서 이걸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 다시 이거 보시면 이제 소유자가 정씨 이분 계시고 매매를 해서 가등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가등기는 2020년에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고씨 이분이 1억 8천 보증금을 전입이 2019년 더 빠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학력인 임차인이기 때문에 경매되면 이 사람이 지금 강제 경매 넣었어요. 임차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원고가 고씨고 피고가 임대인 소유자가 돼가지고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집행문 송달 확정 증명을 받아서 경매를 넣는 거걸랑요. 모든 강제 집행은 채무자의 주민등록 처분을 발급받아 가지고 나중에 보통 재판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뭐 부산 동부 쪽에 산다 그러면 부산 동부 지방법원에다 내는데, 경매는 달라요.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 이건 강제 경매 전에 판결문 받아갖고 임의 경매는 건전한건 설정 등기에 기해서 하는 건데 둘 다 물건 소유지예요. 이게 지금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정구잖아요. 여기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이에요. 자, 이렇게 경매를 넣어요. 근데 자기가 넣은 거잖아요. 문제는 이 뒤에 가등기를 권리자가 한씨 외에 한 명 해갖고 가등기 의무자는 정씨죠. 소유자. 권리자는 이렇게 해놔요. 가등기가 진정이전 가성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유찰돼요. 지금 9회 유찰됐잖아요. 지금도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보증금도 다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시세가 2억이 안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원래 이 고연수는 가만히 있으면 선순위 대항력이 있어가지고 다 받을 수 있는데, 이상한 거는 이 사람이 자기가 경매 넣고 자기가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낙찰 받으면 원래 임차인이 많이 경매를 넣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낙찰 받아요. 왜냐면 상계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권리 관계가 있더라도 높이 쓸 수가 있어요. 자기 보증금만큼. 근데 이거는 문제가 이 후순위자가 가등기에 본등기를 하면 이걸 잃을 수가 있어요. 인수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없이 연장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국민사집행법학회에서 또 대법관님, 판사님, 교수님들하고 연구를 10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하신 손창한 선생님이 민사집행법에다가 그 책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입주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5일 날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 1억을 했다고 합쳐요. 그러면 임대인의 가족 명의 매매이하 가등기를 같은 해인 2022년 그 다음으로 2월 5일, 아까는 1월 5일이라고 했잖아요. 2월 5일 중도금까지 2억, 2022년 8월 5일 잔금 2억을 했다고 쳐요. 자, 이 경우에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 소송이 성소 확정을 만약에 2022년 9월 5일날 받았다고 쳐요. 위 판결에 의해서 이제 강제 경매 신청을 넣으면 일주일 정도 있으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오고 그 다음에 등기를 촉탁해줘요. 경매는 신청해야 하는 등기, 촉탁해야 하는 등기, 명령해야 하는 등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등기소에 갖고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경매계에다가 좀 촉탁을 해. 경매계에서 등기소로 가면 판결의 경매 신청이 이제 2022년 10월 5일날 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7억이고 최저 경매가가 1억 원까지 저감되었어도 매각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 수차례 입찰된다고 쳐요. 그러면 가등기로 정지되고 공고로 미납으로 각하됐다고 치면 주택 임차권 등기 후 이사했다고 쳐요. 현재 이제 비어 있을 때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전에 경유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증 가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보다 선순위로서 매각에 소멸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 촉탁이 대상이 되잖아요. 자, 방금 그 교수님의 언급한 것으로 따라서도 등기부상 매매에 의한 가등기가 존재하나 선순위 저당권은 없고
다만 확정일자 임차인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가등기가 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 주택이 매각될 것인지가 결정되는데, 즉 가등기가 말소의 대상이 된다면 매수인이 가등기를 인수하지 않게 되잖아요. 위 주택은 쉽게 매각될 것이고, 가등기가 말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가등기를 인수해야 하므로 위 주택이 이제 쉽게 매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후자가 많죠. 여기 대해서 이제 그 판례나 실무 이런 게 많이 갈려요. 가등기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2항 소정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런 위 가등기가 매각에 의하여 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말소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고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요. 요거는 내가 따로 영상을 길어지니까 따로 한번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지는 만약에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이제 농거가 첫째는 경매 신청 채권자보다 앞서 등기된 저당권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지 아니하고 소멸시키는 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집행법에 하에서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등기부상의 등기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당해 물건의 소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임차인의 보호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본건과 같은 사안에서는 임차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를 통하여 즉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그 보증금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로 이행할 경우 그에게 인수될 것이고, 또한 즉시 회수하려고 한다면 현재 소유자의 가등기권자에 대한 매매 대거 청구권을 압류 추심 전부 받은 후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또는 전부권자로서 가등기권자의 상대로 직접 집행에 나서거나 또는 아직 매매 예약 완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서 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 일방 예약은 민법 564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 1항이 이제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경매를 받을 때는 이제 출구 전략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아 가지고 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 해야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거고요. 주식도 수급료를 많이 내야 되는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 특히 경매는 권리 분석과 물건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게 하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돼요. 대충 뭐 20년 이하나 이렇게 하면 자기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수 많이 해요. 손님 중에는 경매사 뭐 오래된 회사들도 50년 뭐 30년, 그리고 손님들도 고수들도 많은데, 그런 손님들도 실수를 해갖고 제가 많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정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대항해 임차인이 있을 때 되게 주의를 해야 돼요. 경매는 단독 낙찰할 때는 정말 주의해야 돼요. 단독 낙찰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말 초보자가 실수하거나 특히 영 하나 잘못 써가지고 금액이 엄청 커져가지고 문제가 많이 돼요. 영 하나 잘못 쓰는 거는 예전에는 법원에 따라서 매각 불허가 신청하면 받아줬는데 2016년에 대법원 결정례가 나오면서 그런 거 이제 안 된다 해가지고 구제를 못 받아요. 보증금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고수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낙찰 받는 거 있어요. 단독 낙찰. 그래서 정말 경매 갔는데 단독 낙찰에 가면 머리가 섬찟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 경우에 이제 말씀드릴 게 보면, 여기 이제 새로운 뭐 개발 이슈가 있는지, 아니고 어느 정도 가격을 받아야지 내가 수익을 보고 팔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부산진구에서 세무과에서 이제 압류도 들어왔고요. 요런 압류 말고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1순위로 배당 받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항상 경매 받을 때 세금이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전세권 사기 있잖아요. 전세권 뭐 수백 채 전세금 줘갖고 다 날리는 거,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구제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세금 체납해갖고 당해세 같은 게 세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것도
이제 10회 정도 유찰시키고 11회차 이후에 들어갈 물건인데 또 이제 실거래가나 시세가 2억이 안 되고 이제 부산 진구 부암동에 큰 이슈도 없어서 시세 차익을 볼 가치는 크게 없는 물건 같고요. 공부 차원에서 제가 끌어왔고요. 또 만약에 이제 그 아까 매각 불허가나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 즉시항고 이런 것도 주의를 해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또 이제 실제 이 사례는요, 낙찰자 입장보다는 대항력 임차인인 고씨 입장에서 풀어보면 재밌는데요. 이제 고씨 입장에서는 현재 대항력 있게 경매당에도 보전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고씨가 낙찰을 받으면 가등기가 이제 순위보전 가등기면 가등기에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는 위에 적어드린 법리에 약간 다른 법리가 파생하는데요. 실무에서 이제 임차인들이 임차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성송 판결을 받아서 이제 강제 경매를 넣는데, 문제는 자기가 낙찰 받으려고 보니까 그 가등기를 해놔가지고 이게 순위보전 가등기면 소유권을 잃을 수가 있어요. 낙찰자가 그 본등기권자 아까 여기 뭐 한시 외 1인 그래서 실무에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매를 지연시키려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경매는 저도 26년을 했지만 항상 전문가로서 하고 있지만 내 것도 하고 손님 것도 하지만 항상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셔야 합니다. 이상 서초동 본부사 김철중입니다.